미국 역사에서 이보다 더 유명한 무법자 있을까요? 바로 제임스 영거 갱단입니다. 오늘은 이 전설적이면서도 아주 잔혹했던 갱단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자신들의 무법자 인생을 통째로 끝장낼 줄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그 시작은요, 놀랍게도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끔찍한 전쟁이었죠. 제임스 영거 갱단.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슨 악당으로 태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미국 남북전쟁이라는 그 거대한 불길 속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 어쩌면 괴물로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프랭크 제임스, 그리고 콜 영거. 이들은 윌리엄 퀀트릴 같은 악명 높은 지휘관 밑에 있었는데요. 그 부대가 바로 남부연합의 비정규 게릴라, 부시웨커였습니다. 이 부대는요, 정말 그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당시 미주리주를 말 그대로 피바다로 만든 게릴라전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 젊은이들을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제까지 밭 갈던 평범한 농부의 아들들이 오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전사가 된 거죠. 말을 능숙하게 다루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총을 쏘는 그런 끔찍한 기술들이요. 이게 나중에 이들의 주요 사업에 아주 중요한 미천이 됩니다. 자, 결국 남북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남부연합이 패배하고 아주 혹독한 재건 시대가 닥쳐왔거든요. 그러자 대의를 위한 싸움, 이건 다 옛말이 되고 그저 개인의 복수와 생존을 위한 약탈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지켜야 할 명분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돈과 생존, 그리고 복수심만이 남은 거죠. 자, 그럼 이들이 전쟁터에서 갈고 닦은 그 기술들을 어디에 썼을까요? 바로 새로운 무대에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치 클레멘트가 이끌었고 나중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이름, 제시 제임스가 주도하게 되죠. 이 전직 게릴라들은 이제 총구를 민간인들, 그러니까 은행과 열차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좀도둑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뭐랄까 범죄계의 혁신가에 가까웠습니다. 보세요. 1866년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낮에 그것도 평시에 은행을 터는 대담함을 보여줬고요. 1873년에는 또 최초로 달리는 열차를 습격하는 신종 번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특히 1869년 갤러틴 은행 사건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시 제임스가 자기 부대 지휘관을 죽인 사람이라고 오해해서 은양원을 써 죽이거든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들의 범죄가 그냥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아주 지독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섞여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리고 제시 제임스는요, 총만 잘 쏜 게 아니에요. 펜을 쓸 줄 아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는 자기를 포장하죠. 나는 억압적인 북부 정권에 맞서 싸우는 현대판 로빈후드다. 이런 식으로요. 당시 남부에 동정적이던 언론인들이 이 이미지를 막 퍼뜨려주니까 대중들은 이 이야기에 완전히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로빈후드라는 이미지,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허상이었죠. 이들이 훔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증거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돈은 전부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더 좋은 총, 더 빠른 말을 사고 무법자 생활을 계속하는 데 쓰였을 뿐입니다. 계속되는 대담한 범주에 철도회사랑 운송회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으니까 드디어 이 회사들이 칼을 빼듭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추적자들, 정말 이 나라에서 가장 집요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을 고용하기로 하죠. 그 이름도 유명한 핑커턴 국립탐정사무소입니다. 우리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이게 이들의 모토였어요. 한번 타겟으로 삼은 범죄자는 정말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아놓는 걸로 유명했죠. 이제 이 최고의 사냥꾼들이 제임스 영거 갱단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 숫자 3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1874년 핑크톤이 갱단을 만만하게 보고 덤벼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요원과 보안관의 수입니다. 이 뼈아픈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핑크톤도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쫓는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계속 실패만 하니까 핑커튼도 점점 이성을 잃어갔던 것 같아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1875년 1월 25일 밤 이들은 제임스 형제의 가족들이 사는 농장을 급습하는데요. 이건 거의 군사작전이나 다름없는 무자비한 공격이었어요. 그리고 이 밤은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 공격의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핑커튼이 집안으로 던진 폭탄 때문에 제시의 9살짜리 이복 동생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팔 하나를 잃는 끔찍한 중상을 입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여론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제까지 잔인한 강도였던 제임스 형제가 하루아침에 거대 조직의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가 된 거죠. 대중의 동정이 이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동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갱단은 이제 훨씬 더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커리어 사상 가장 무모한 계획을 세우죠.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인 미주리를 벗어나서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 노스필드를 다음 타겟으로 정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그렇게 멀리 떨어진 노스필드였을까요? 물론 돈도 있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증오에 맞이 않던 북부 연방 출신 장군 2명이 그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뒀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이건 그러니까 단순한 은행 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패배한 남부를 대신해서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복수극이었던 거죠. 하지만 1876년 9월 7일 바로 그날 갱단은 자기들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노스필드의 시민들을 우습게 본 거죠. 미주리에서처럼 다들 겁먹고 도망갈 줄 알았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전설의 무법자라는 이름에 전혀 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게 창문 뒤, 지붕 위에서 각자 자기 총을 꺼내들고 이 불청객들에게 맹렬하게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총격전은 단 7분 만에 끝났어요.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무시무시한 갱단이 평범한 시민들의 저항 앞에 단 7분 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갱단원들은 그 자리에서 죽거나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제임스 영거 갱단은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 노스필드의 아수라장 속에서 제시와 프랭크 제임스 형제는 정말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갱단의 핵심 멤버들은 모두 죽거나 잡혔거든요. 사실상 제임스 영거 갱단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이야기의 쓸쓸하고 비격적인 마지막 장뿐이었죠. 이 두 형제의 마지막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동생인 제시는요, 끝까지 새로운 갱단을 만들어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돈의 눈이 먼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 허무하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평생을 의심과 폭력 속에 살다가 그렇게 간 거죠. 반면에 형인 프랭크는 달랐어요. 시대가 변했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항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벗고 평범하게 살다가 1915년에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임스 영거 갱단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은 그저 돈에 미친 잔혹한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낳은 비극 속에서 패배한 남부를 위해 싸웠던 저항의 상징이었을까요? 아마 정답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